보석진 여러분, 보카 안녕하세요. 주말에만 리뷰하는 남자 주한입니다. 네, 주말 드라마 불가살 1, 2회 잘 보고 오셨나요? 불가살 이진욱과 권나라의 조합도 괜찮고 연출도 괜찮고 스토리도 아직까지는 흥미롭습니다. 아직 풀린 떡밥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궁금하긴 해요. 비슷한 결의 드라마들이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이 드라마가 어떤지 한번 대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드라마는 복수가 돌고 도는 이야기,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진욱은 불가사의 저주를 받고 엄마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목숨까지 끊어서 없애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활입니다. 그런 이진욱의 존재를 불가살이 계속 살려주고 막아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혼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는 순간 복수심에 이진욱이 권나라를 죽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보면은 최초의 불가살이 누굴까? 라는 의문이 들죠. 누가 먼저 이 복수를 시작을 했느냐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 의문의 시작점은 활, 즉 이진욱일 것 같은데 권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불가살의 생으로서 혼을 가지고 한번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 네가 입힌 상흔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 시기에 한번 태어나는데 활이 발견하기도 전에 두억신이의 귀물의 환생인 사람이 권나라를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활이 죽이기도 전에 권나라가 죽게 되죠. 이진욱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내 혼을 가져감으로써 내 업보까지도 가져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태어날 것을 또 한 번 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현재로 넘어오기 전에 2006년으로 넘어옵니다. 2006년으로 넘어왔는데 권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쌍둥이가 되었죠. 뭐지? 왜 얘네는 쌍둥이가 됐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활은 언니가 아닌 민상훈이라는 동생을 쫓아다니게 되죠. 똑같은 얼굴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아마 혼과 업보가 나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보, 즉 불가살이 가지고 있는 저주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한쪽이 민성현 언니였고 그리고 혼만 가지고 있는 게 민상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지금 말이 되거든요. 왜냐면 업보는 계속 물려져 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랬으면은 단활은 왜 기억을 못하지? 권나라가 분명히 너 때문에 저주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복수를 하고 혼을 가져가기까지 했는데 활은 왜 기억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수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불가살이 고려 말에 있는 어떤 귀물 불가살이라는 귀물에 대한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캐릭터 이름만 가져오고 외관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불가사리는 코끼리나 맥 같은 그런 느낌의 다른 어떤 괴생물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불가사리는 거의 뱀파이어에 가까운 크리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흘러가서 어떻게 불가살이 되고 어떻게 복수들이 이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복층살롱에서 드라마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두옥신이가 나오자마자 녹즙 아줌마가 생각났을 거잖아요. 구미호 전에 나왔던 그 녹즙 아줌마 두억신이, 그 두억신에 있는 설화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거의 괴물을 때려잡는 뭔가 그냥 괴물을 처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구미호전도 그렇고 또 생각나는 게 도깨비잖아요. 예전부터 오래된 시간을 거슬러 올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구미호전도 있지만 도깨비가 더 가장 대표적인 거죠. TVN에서 했던 작품이고 딱 보면은 도깨비랑 가장 많이 비교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도깨비랑 비교당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도깨비는 멜로에 치중이 됐다면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족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영화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티저가 처음에 나오는 최초로 공개되었던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권나라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권나라 민상훈이 같이 도망갔던 막내 동생이 있죠. 그 막내 동생이 공승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진욱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진욱이 권나라에 대해서 찾아서 와서 권나라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 동생이 어떻게 해서 공승현이지? 근데 거기다가 그 단극 정진영 님이 맡고
있는, 그러니까 활의 과거에 아버지 역할로 하고 있던 분도 환생이 되어서 같은 가족처럼 같은 묶음으로 묶여요. 거기다가 무녀 역할을 맡고 있는 박명신 배우님도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하필 한 가족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생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활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에 대해서 뭔가 풀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권나라, 민상우는 전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민상현은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민상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민상우는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이진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기억 내가 찾아줄게.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고편을 뒤져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뭔가 가족처럼 지내는 뭐 어떠한 사건들에 인해서 권나라에게 애정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이준이 나타나서 쥐고 흔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죠. 분명히 괴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죽였는데, 다 죽이고 다 없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얘는 뭐지? 이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나와 같다. 이진욱 넌 나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불가살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괴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상현 언니나 그 엄마가 죽을 때 보시면은 거기서 그냥 복수를 해서 죽임을 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목을 뜯겨가지고 뭔가 피를 빨려가지고 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정진영이 이진욱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사람의 피를 마시면 안 된다. 나랑 약속을 해라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버티고, 그거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준 게 임진왜란 강물에서 죽어있는 말의 피를 마시면서 어떻게든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욱이 가지고 있는 불가살 외에 괴물이 하나 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가족끼리 엮이고 과거의 연이 엮이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도깨비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이동욱이랑 유인나 과거에 있던 인연을 가지고 또 똑같이 현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면은 또 과거가 현재로 환생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분명히 제작 초기에 도깨비의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게 기사화가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공유한다고 치고 생각을 해보면은 환생에 대한 조건은 3번이에요. 저승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승으로 가기 전에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환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번이 몇 번째 생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시 환생을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불가살에서는 도대체 몇 번의 환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궁금증을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불가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이야기 스토리를 따라갈 때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가살. 최초의 불가살은 누구였을까? 정말 이진욱이었을까? 그렇다면 이진욱이 왜 이 복수를 시작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불가살이었던 권나라가 왜 이진욱의 어린 시절에 위기에서 구해줬는지, 죽음의 위기에서 2번인가 구해줬죠. 그러니까 왜 권나라가 이진욱을 구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살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조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혼이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즉 환생은 도대체 몇 번이 되는 것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환생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권나라와 민상현과 민상우는 왜 둘로 나눠져 가지고 쌍둥이가 되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도깨비에서는 신의 뜻이라는 거, 삼신 할머니라는, 즉 신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을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업보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가족으로 그리고 밀접한 관계로 현생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4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불가살 1, 2회까지 했고 큰 줄기는 나왔어요.
큰 줄기는 결국에는 죽고 죽이고 복수하고 그 혼을 취하고 서로가 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게 큰 줄기인 것 같은데, 그 세부적으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1, 2회 재밌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저는 1, 2회 끝나고 나서 바로 유튜브를 켜서 삼시세끼 같은 힐링 예능들을 켜놓고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근데 이거 혼자 보기에, 밤에 혼자 라이브로 이걸 보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무섭게 굳이 연출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좋고 이진욱이 좋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어요. 성혜교 때문에 제가 지혜중을 버텼는데 도저히 못 버틸 정도로 스토리가 엉망이었. 불가사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복사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주말에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친 여러분, 복받니다.